또 한 명이 떠났다. 지난주에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교회 집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전주에는 아이들 같은 학교 다니던 학부모님이, 그 전달에는 같이 골프 치던 형님이 떠나셨고요. 요즘 주변에 여기민 바람이 정말 거세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분씩은 꼭 우리 한국 들어가기로 했어요 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 이민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처음에는 젊은 마음으로 아메리칸 드림 이루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10년 살다 보니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작년에 진짜 진지하게 한국 돌아갈까 고민했어요. 특히 부모님 연세도 많으셔서 효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결국 미국에 남기로 했어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민 러시 왜 이렇게 많이 떠날까? 요즘 주변 분들이 한국 가시는 이유를 들어보면 크게 몇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부모님 문제예요. 특히 50대, 60대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80대, 90대시잖아요. 이제 얼마나 더 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픈데 옆에 없으니까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교육 문제. 의외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 교육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미국 공교육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들도 많고 사립학교 보내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특히 아시안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미국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집값은 하늘 모르고 치솟고 식료품비, 기름값, 전기료 뭐 하나 안 오른 게 없어요. 한국도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미국이 더 부담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의료 문제.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미국 의료비는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험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하고 예약도 몇 주씩 기다려야 하고요. 한국은 건강보험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아프면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외로움. 이게 생각보다 큰 이유더라고요. 아이들 다 크고 나면 정말 외로워져요. 한국에 있으면 친구들도 많고 문화적으로도 익숙하고 뭔가 소속감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항상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진지하게 고민했던 순간들. 저도 작년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계기는 어머니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거든요. 한국에 있는 형이 연락을 했는데 엄마가 많이 약해지셨어. 이제 혼자 있기 힘들 것 같아. 너도 생각해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화상통화로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제가 미국 온 지 10년 동안 정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왜 그전에는 못 봤을까요? 아니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집값도 알아보고 취업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아이들 학교 전학 관련해서도 문의해 보고요. 한국 가신 분들한테도 연락해서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세요? 물어봤어요. 대부분 좋다, 한국이 편하다, 진작에 올 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솔직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 10년 동안 바뀐 게 너무 많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결국 미국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가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제가 너무 늙었어요. 50대 중반이거든요. 한국에서 이 나이에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연봉도 한국보다는 확실히 높고요. 한국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아무리 잘해도 지금 연봉의 절반도 받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400일도 꾸준히 넣고 있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자산이 쌓였거든요. 이걸 다 정리하고 한국 가면 세금도 엄청 많이 내야 하고 환율 손해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손해가 클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거든요. 이 시기에 한국 가면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니까 영어가 모국어고 한국어는 집에서 쓰는 정도예요. 한국 가서 갑자기 한국어로 수업 듣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라고 하면 아이들한테는 너무 가혹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의 입시 경쟁이 무서워요. 미국 공교육이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지는 않거든요. 한국 가면 학원도 보내야 하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에 있으면 대학도 미국 대학 갈 수 있고 취업할 때도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미국에 있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이유로는 많은 분들이 미국 의료비 때문에 한국 가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물론 미국 의료비가 비싸긴 해요. 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괜찮아서 실제로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국 의료진들의 실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최신 장비, 최고의 의료진, 철저한 사후 관리. 돈이 좀 들어도 건강은 바꿀 수 없잖아요. 한국도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는 하지만 대형 병원은 예약하기 어렵고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서 충분한 상담 시간을 못 가져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설명해 주거든요. 네 번째로는 미국 생활이 주는 여유로움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뭔가 쫓기는 느낌이었어요. 지하철도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모든 게 빨라야 하고 미국에 와서는 정말 여유가 생겼어요. 주말에 뒷마당에서 바비큐 하면서 맥주 한 캔 마시고 계산책 시키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아이들이랑 근처 공원에서 농구하고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한국 가면 이런 생활은 힘들겠죠. 집도 좁고 주변에 공원도 많지 않고 뭘 하려면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말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아요. 편의점에 슬리퍼 신고 가도 뭐라 안 하고 주말에 운동복 입고 마트 가도 뭐라 안 하고요. 한국에서는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50대 중반이지만 아직 도전하고 싶은 게 많아요. 미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요. 제 회사 동료 중에 60세에 새로운 부서로 이직한 분도 있고 55세에 창업한 분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면 나이도 먹고 왜 저래? 이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좋은 도전이네요. 응원합니다. 이런 분위기고요. 저도 은퇴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컨설팅 회사를 차려볼까도 생각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도 더 해보고 싶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게 다 가능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생활의 단점들. 물론 미국 생활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단점들도 말씀드릴게요. 가족과의 거리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작년에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한국에 못 가서 정말 속상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입국도 어려웠고 회사 일도 있고 형한테만 맡기고 있으니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랑 많이 가까워지지 못한 것도 아쉬워요. 1년에 한두 번 한국 가는 게 전부니까요. 다음으로 10년 살아도 저는 여전히 외국인이에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아무리 미국 문화에 적응해도 완전히 익숙할 수는 없는 느낌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이랑 관계는 좋지만 그들의 농담이나 문화적 코드를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가끔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한국 음식도 그리워요. 아무리 한인마트에서 재료를 사다가 해먹어도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나요. 특히 길거리 음식이나 분식 같은 건 정말 그리워요. 세 번째로 요즘 미국 사회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도 너무 양극화되었고 치안도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도 늘었고 총기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아이들 안전이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교육 시스템도 문제가 많아요. 공립학교 수준이 떨어지고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언제까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집값도 너무 올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 같아요. 제 직업도 언제까지 안정할지 확신할 수 없고요. 미국 회사들은 경기가 나빠지면 바로 레이오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불안해져요. 한국에 있으면 적어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걸 개인이 해결해야 하니까 부담이 커요. 그래서 여기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경제적 계산을 정확히 하세요. 한국 가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생활비는 얼마나 들지, 미국 자산을 정리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낼지 이런 걸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숫자로 따져보세요. 10년, 20년 후를 생각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아이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아이들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부모 마음으로는 한국이 좋을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미국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아이들은 갑자기 한국 가면 정말 힘들어해요. 친구들도 다 미국에 있고 미래 계획도 다 미국 중심으로 세워놨을 텐데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준비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까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준비하세요. 먼저 몇 개월 정도 한국에서 살아보시고 정말 적응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미국 집이나 직장을 정리하셔도 늦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플랜 B를 준비하세요. 한국 가서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두세요. 영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미국 집도 바로 팔지 말고 렌트를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반대로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도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미국이 절대적인 천국은 아닙니다. 미국 와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도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이민자들한테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영어도 완벽해야 하고 미국 문화도 이해해야 하고 네트워킹도 해야 하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요. 두 번째로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세요. 미국 생활 초기에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집 보증금, 차 살 돈, 생활비. 최소 1년치 생활비는 준비하고 오세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수입이 끊어진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세요. 그리고 가족 모두의 동의를 받으세요. 이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희생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배우자도 아이들도 모두 동의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오세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세요. 왜 미국에 오고 싶은지, 미국에서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세요. 막연히 미국이 좋다더라 하고 오시면 실망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1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나이브했던 것 같아요. 미국 가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10년 살아보니 미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이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더 자주 못 뵙는 것도 아쉽고요.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하잖아요. 부모님도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긴 해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많이 못 가까워지게 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미국에서 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기민 가시는 분들을 이해해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존중해요. 다만 제 경험상 감정적으로 결정하지는 마세요. 충분히 생각하고 계산하고 준비해서 결정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도 미국에서 살 계획이에요. 아이들 대학 보낼 때까지는 확실히 여기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미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후회 없는 선택,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해도 아쉬운 부분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